맨날 기분이 안 좋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서 잠도 안 오고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심리적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대안이 없어. 여기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가족, 남편, 자식 이게 전부야. 그래서 내 세계관이 파괴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을 확장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어. 얼마나 멋져. 인생 2회차. 죽었다 깨어나야지 2회차가 아니에요. 내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더 괜찮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울, 기쁨, 감정, 스트레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전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왔던 환자인데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불안에 시달리고 몸이 야유어가는 그런 환자였어요. 60대 환자였는데, 그 스트레스 원인 중에 제가 많이 듣는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강도가 높아요. 젊었을 때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일찍 이혼을 했대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40대 넘어서 또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또 바람을 피웠어. 이 재혼한 새로운 남편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난대. 내 인생에 왜 이런 남자들이 꼬이지? 나랑 사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바람을 피우지?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구나. 이러면서 막 자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이혼만이 답인 것 같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나이가 좀 들어서 우리가 이혼을 한다 했을 때 얻는 이점이 더 많냐 아니면 더 힘들어지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사실 경제적 능력도 좀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이혼을 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혼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분이 안 좋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서 잠도 안 오고 그런 상태인데, 그럼 이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심리적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몸이 좀 회복되면 심리적 문제도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잠도 잘 주무실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분의 머릿속에서 그 사건이 자꾸 떠나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몸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또 그 생각에 시달리면 계속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랑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한번 잘못한 사람이어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계속 감정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점이 별로 없어요. 좋지 않은 감정을 오래 끌면 생명력이 위축되고 나중에 우울 상태에 빠져들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먼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 문제지만 제3자의 문제를 들여다보듯이 이 문제를 분석하고 드라이하게, 흥분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바라봐야지만이 해법이 보이겠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현재 내 감정 상태부터 먼저 적어봅니다.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냐? 신뢰가 깨져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분노를 느끼고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상황이 좀 막막하고 절망적입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혼까지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렇다면 한 가지는 해결이 됐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감정은 이제 제껴둘 수 있어. 어쨌거나 내가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럼 배신감과 분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분노의 감정은 어떨 때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부당함, 그리고 부조리에 대항해서 파이팅하는 그런 감각이죠. 근데 분노의 감각을 지속했을 때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이걸 지속하면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분노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분노는 득이 되는 게 없다, 길게 가져갔을 때. 그래서 일단 분노를 길게 가져가지 않아야 되고
일단 차분하게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일단 분노는 좀 뒤로 밀어놓읍시다. 나중에 분노하더라도 지금은 분노하지 말고 심호흡을 하고 심장 박동을 차분하게 만들면서 내 혈압을 올리지 마세요. 그냥 조곤조곤 마음을 안정시키고, 분노하지 않았을 때 뇌가 더 잘 작동을 하는데, 내가 분노해서 얻을 이점이 없는데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됐으면 일단 진정. 남은 감각이 배신감. 배신감 때문에 분노했겠지만 이 배신감이 어디서 왔을까? 신뢰를 저버렸다는 뜻이겠죠. 신뢰를 깨버렸다. 난 누구를 신뢰했는가? 내 남편을 신뢰를 했어. 남편을 신뢰를 했겠죠?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 남편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기대, 그게 신뢰겠죠. 남편은 어떠해야 돼? 바람 안 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돈 잘 벌어오고, 뭐 사고 안 치고, 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은 회사 다니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바가 많겠죠. 어떠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배신감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떠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신뢰가 깨졌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남편이 있는데 기대를 안 했어. 만약 어떤 기대도 없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있냐 싶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서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식한테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이 별로 꼴보기 싫지가 않아. 남편이 멋진 남편이길 기대하지 않으면 남편이 별로 꼴보기 싫지 않아. 일단 바람핀 남편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한테 기대를 높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계가 괜찮아요. 서로 질척거리지 않은 관계가 돼요. 보통은 기대를 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렇게 묻겠죠. 같이 사는 가족이고 남편이고 자식인데 어떻게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냐. 그렇죠. 기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만약이란 걸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만약 기대를 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생각보다 이런 선을 넘는 행동 빼고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원만해요. 기대치가 낮으면.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관계들은 다들 기대치가 높은 관계에서 항상 불화가 일어나요. 너는 왜 옆집에 있는 철수보다 성적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철수는 노래도 잘하고 학교에서 1등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다는데 너는 이놈의 자식이 왜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냐. 우리가 기대를 하고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내 기대치가 높다 보면 그 누구도 마음에 들 수 없어요. 자, 이런 가정을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일단 덜 꼴보기 싫어. 그죠? 그리고 얻는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해.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고 내가 잔소리를 하고 기대를 한들 안 하는 건 똑같고, 기대를 안 하면 최소한 관계는 좋아. 이 친구랑 그런 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그대로 있어줘서 고맙고 좋고 별로 네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꽤 괜찮은 관계, 좋은 면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푸시를 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어차피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 거기서 뭘 조정을 해야 되냐? 기대를 다운을 시켜야지만이 일단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내가 뭘 바라질 않아. 그냥 네 살고 싶은 데 살아.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게. 느슨한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한 집에 살지만 내 삶에 더 집중하겠다. 당신을 바라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던 마음에서 조금 더 느슨한 관계로 재설정이 필요한 거죠. 이미 애들도 좀 키웠고 그렇다 하면 좀 느슨하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좀 느슨한 관계를 맺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게 잘 안 되고 이 상황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이 대안이 없어. 여기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가족, 남편, 자식 이게 전부야. 그래서 내 세계관이 파괴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조금 더 자기 삶의 영역, 남편을 제외한 자기 삶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버텨내요. 그런 상황을. 왜? 자기 삶의 전부, 머릿속, 이 나라는 존재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의 총합이에요. 사람이란 것은 기억과 경험의 합이
나 자신이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요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어. 나머지가 많이 있어. 그래서 내 삶의 중요도에서 남편이 차지하는 건 요 정도. 데미지는 좀 입었지만 나머지 삶이 나를 지탱해 준단 말이에요. 나머지 경험, 삶, 인간관계들이. 그런데 남편의 크기가 혹은 가족의 크기가 이만해. 내 삶을 파탄낸 것 같아, 남편이. 바람을 피움으로 인해서, 신뢰를 깨므로 인해서 데미지가 너무 큰 거죠. 삶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 문제가 다른 걸로 바꿔놔도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이게 남편이 아니고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에 회복을 못해요,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뭘 투자를 잘못했는데 몇 억을 날렸어. 그러면 자기 삶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울증에 빠져드는 거죠. 이게 전부였던 거지, 자기 삶에서. 이걸 또 다른 걸로 대체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이 삶의 전부였어. 그런데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주질 않았어. 그러면 자기 인생은 어떠한 성공도 하지 못한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 집착 혹은 기대, 같은 말이에요. 아까 기대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집착이겠죠. 이 대상이 상실됐을 때 이 좌절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남편 요만큼, 자식 요만큼, 취미 이만큼, 음악 이만큼. 남편보다 음악이 더 크면 뭐 누가 뭐라 할 거야? 더 좋은 거지 뭐. 우리 애가 지금 5학년인데 머릿속에 아빠가 요만큼 있어. 근데 자기 삶에서 아빠랑 사이즈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베개 있어요. 베개. 애착 베개. 아빠가 베개보다 그 후순이에요. 얼마나 좋아.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다양하면 내가 힘들 때 무너지지 않아요. 내 삶에서 중요도를 하나에 몰빵하지 마시라 이거지. 현재 벌어진 사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것 같은 그 남편에 계속 집중하는 순간 본인은 삶이 실제로 파괴되는 경험을 할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아놨어. 너무 중요도를 크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되는 걸 자꾸 채워내야 돼요. 내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취미나 운동, 상처받을 뭐 건덕지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꽤 많이 담아놔야지 든든한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취미 활동을 해봐도 이것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취미가 뭐라고? 그 취미가 인생의 중요도가 이만큼 커지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취미 활동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싼 장비를 사거나 혹은 내 삶을 뒷전으로 밀면서까지 취미를 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집착의 대상이 생기면 이거를 삶에서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내 삶이 흔들흔들해버려. 바람피는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새로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웠어.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 내 인생은 정말 암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가치를 너무 특정 사람이나 특정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강하게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내 삶의 다양성을 높일 기회입니다. 기회. 항상 인생에서 역경이 닥쳤을 때 그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때만이 내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평온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실 뭐 문제 없이 살아도 돼요. 그 삶도 괜찮아. 왜? 만족스러운 삶이잖아. 운 좋게 좋은 남편 만나고 뭐 어떻게 해서 그것도 괜찮은 삶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닥쳤을 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경험이 확장되고 내 기억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없었다면 나는 내가 예전에 정의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와서 내가 경험을 확장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어. 얼마나 멋져. 인생 2회차. 죽었다 깨어나야지 2회차가 아니에요. 내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더 괜찮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스트레스,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사람을 치료를 하면서 항상 계속 근본적인 물음을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사고를 계속 깊이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도 엄청 발전을 해요. 너무 재밌어요. 제 삶도. 내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재밌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나가는 거, 저 역시 재밌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제 인생에 시련이 닥쳤을 때 정말 득도한 것처럼 그렇게 잘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 똑같은 감각에 휩싸입니다. 배신감, 분노, 절망. 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저는 객관적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 그래도 그 다음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의 과정을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해 나가면서 내 삶의 문제,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진정으로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내 삶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건지, 힘과 용기와 체력과 사고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이 삶을 계속 도전하며 모험하며 헤쳐나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의사 이승우고 서초보감이라는 건강식품 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출시한 제품은 첫째로 환사종, 산약백복령, 사삼맹문동, 구기자감구, 단삼홍화, 요 네 가지를 따로따로 드셔도 괜찮은데 한꺼번에 드셨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환기, 인삼, 백출, 감초, 당기, 곽향 조합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수분톡톡 제품인데 천도시로 용융해서 순수한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분대사,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할 때 이걸 같이 드시면 좋은데 환사종이랑 조합을 했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께 샘플로 수분톡톡 요런 포가 3g짜리 포가 10개 들어있어요. 현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사은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물에 500cc에 한 포씩 넣어서 드셔보시고 반응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